투자의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제스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타입니다. 네, 어제는 CPI 그리고 저 PBR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 봐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자, 오늘은 선물 340포인트 돌파에 이제 매수 시그널 그리고 자, 매수 신호 제가 신호를 지난 1월 23일 날 드렸던 그 신호들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을 한번 좀 점검할 수 있는 이 타이밍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 포인트를 오늘도 주말이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이제 좀 바닥을 다진 것인지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1월 23일 이후에는 그래도 또 반등 움직임을 선별적으로 보여줬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앞서서 국민 그 청원, 5차 청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가 완전히 규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2차 전지뿐만 아닌 우리가 시장에서 성장주들 다 좋습니다. 이 청원에 좀 참여를 좀 많은 좀 시청자분들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끝나고 이 영상 아래에 우리 댓글 좀 우리 이토마토 관계자분들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선물 340포인트 선이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제스타 투자의 기술에서 어떤 얘기를 좀 드렸었냐면 지난 1월 17일에 이제 급락이 나올 때요. 여기서 기관들이 매수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더 빠지지 않고요. 선물이 341까지의 반등 포인트는 거의 99% 무조건 나온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게 수급 주체가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현재 34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다시 매수 시그널이 유입된다라는 얘기 하나와 그리고 거래일수로 최소한 20일이 넘어야지 진바닥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를 두 개를 드렸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에 대한 이제 전략들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제도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선물 지수가 34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시장의 매수 시그널들이 거래일수로 2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 전에 매수 신호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게 어제 신호 떴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종목군들 지금 일단 저 PBR 섹터들의 어떤 그동안 소외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렸고요. 성장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 그리고 저 PBR 종목군들이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 그냥 이슈에 불과할 것인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물 그 지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면요.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FOMC가 끝나고요. 1326원 오전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선물이 34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또 정확히 좀 수급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냐면 외국인들이 참여한 선물 물량들도 지금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들이 거의 한 4조 5천억을 매수했던 물량들도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 3조 5천억 이상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물 동향에서. 그러면 굳이 기관 외국인들을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시장들이 연출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잠깐 좀 보시면요. 오늘 아마존닷컴이 이제 9%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 상승에 엔비디아도 3.8%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미장에서는 성장주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정부 정책이 이번에 이제 저 PBR 종목군들 일본의 어떤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냐 아니면 성장주들이 제대로 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성장주들이 다시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명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을 보면 자, 우리가 거래소 쪽으로 보시면 어제
자,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매물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던 부분들과, 자, 오늘 257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제가 2550포인트 선까지는 시장은 일단 무조건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제 저 PBR 종목군들의 상승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게 낙폭과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815입니다. 그러면 860, 900을 넘어갈 때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견인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성장주들이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에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성장주들이 다시 시장에 이제 양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저피별 종목군들과 그리고 성장주들이면 저는 여전히 이제 성장주의 무게 방향을 저는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신호가 뜬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지난 1월 23일 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에코프로,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금양 이 종목군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 SDI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롯데 케미칼입니다. 22일 날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롯데 케미칼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 케미칼을 좀 보시면요. 예. 롯데 케미칼이 바닥권에서 제가 이제 어떤 자리가 나타났냐면 정확하게 22일이면요. 1월 22일 날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폭과대 매수 신호가 뜨고 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게 이제 저 PBR 종목분들의 어떤 그 시장의 포인트와 같이 부각이 되면서 0.33입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업종들 보시면 현대차가 지금 보시면요. 예. 저 PBR 종목으로 일단 올라왔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0.71인데요. 제가 18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뜨는 모습들이었고요. 기아차도 지금 현재 보면 1.13인데 제가 이제 8만 5천 원까지 내려오면 매수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건 그 가격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그 지금 차종이 신차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기아도 뭐 13종의 어떤 차종 그 전기차를 출시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한 상황이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코스닥 쪽과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요. 에코프로 BM 아까 매수 신호 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게 뭐 급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에코프로 BM도 올라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게 지금 올라온 게요. 작년에 5월 15일 날 제가 5월 15일 날 매수 신호 뜨고 난 이후에 거래일수로 최소한 한 10거래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LG 화학 같은 종목이 자, 여기 이제 13일 날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예, 자, LG 화학이 일단은 매수 신호가 떴고 삼성 SDI 떴는데 자, LG 화학이 23일이면 최저 바닥에서 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타나면 한번 꺾이느냐 아니면 다시 가느냐. 자, 요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3일 날, 22일 날, 그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보면 에코프로 하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저 PBR 종목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0.69입니다. 청산가치 미만이고요. 그럼 얘도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2차 전지주들을 뭐 전에 엔캠이라든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밸류체인에 대한 구조적 성장을 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이게 좀 누러지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국민청원, 5차 청원인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마제스터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4시에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함께했습니다.